마지막 영상입니다. 바로 이어서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주의부터 볼 건데, 자본주의는 그냥 사유재산 제도를 바탕으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하게 보장하는 시장 경제의 운영 원리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 그냥 뭐냐면 네 돈으로 알아서 해라. 먹던 1턴 그냥 이거예요. 이거고, 그 다음에 뭐 베버랑 프로테스탄트 나오는데, 이거는 그렇게 봐주실 필요는 없고, 얘는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읽어만 보셔라. 자, 뭐냐면 계획경제는 말 그대로 중앙정부가 계획하고 명령해서 재화를 생산하고 분배하고 소비할 계획을 세워서 관리하고 경제, 시장의 역할은 제한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파악을 해주셔야 되고, 시장경제는 뭐냐면 계획경제랑 조금 다른 감성인데,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서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경제 방식입니다. 그래버리면 시장은 재화와 서비스가 거래되어 가격이 결정되는 장소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알아두면 좋을 것들이라고 써놨는데, 대공황 해가지고 독점 자본에 의한 생산물의 과잉 공급과 유효 수요의 부족으로 엄청난 불황 발생, 경기 침체와 디플레이션 동반인데, 뭐냐면 독과점으로 인해서 생산은 많아. 근데 수요는 없어. 그럼 공장이 망해. 실업자가 생겨. 그러면 돈을 안 써. 세금을 못 걷어. 나라가 흔들려. 이거예요. 이게 대공황이에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게 대공황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은 뭐냐면 석유 파동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해서 세계 전체가 극도의 경기 침체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얘도 대공황인데 조금 더 얘가 심한 거. 요런 감성. 감성 아셨어? 네. 요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상업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 독점자본주의, 수정자본주의, 신자유주의 나와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중상주의라고 말을 하는데, 상업을 중시한다 해서 중상주의고요. 유통 과정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게 포인트. 다음에 이때는 절대 왕정의 정책이었다. 다음에 16세기 유럽, 이때가 왕정의 힘이 높았어요. 이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도 간단하게만 적었고 뒷장에서 다시 설명시켜 드릴 거라서 일단 흐름만 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산업자본주의인데, 뭐냐면 자유방임주의 경제체제에서 발달이 됐고, 애덤 스미스가 주장한 보이지 않는 손, 애덤 스미스 얘에 의해서 해결이 된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로운 사익 추구가 사회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시킨다. 왜냐면 너도 나도 내 이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싶어 한다. 이래버리면 열심히 살겠지. 그러면 사회도 증가한다. 사회도 발전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하고 얘를 작은 정부론이라고 하고, 악영국가론이라고 하는데 그냥 작은 정부론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독점자본주의 볼 건데, 소수의 거대한 독점 기업이 대규모의 자본을 바탕으로 시장을 지배하는 방식입니다. 시장을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면, 시장 실패가 발생하면은 독과점, 빈부격차, 외부역과 공공재 부족 등의 원인으로 시장 실패가 발생할 거니까, 그거를 발생한 것을 줄이기 위해서, 잡아내기 위해서 나타난 게 수정자본주의다. 뭐냐면 정부 지출 등들을 통한 수요 창출로 대공황을 극복하자. 뉴딜 정책, 아까 대공황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니까 기억나셔야 되고요. 구성의 모순이라는 말을 통해서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의 개입을 주장한다. 지금 보면은 자유롭게 났을 때 실패했으니까
정부가 개입을 하자라는 말이에요.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얘를 큰 정부라고 해요. 반대되는 말이죠. 작은 정부랑.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자유주의인데, 정부 조직을 축소하고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구하고 복지 예산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노동시장을 유연화시키고 감세, 공공지출을 축소해서 자유무역 증진 등을 같이 주장했다. 그냥 주장한 게 많았는데 사실 여기는 흐름을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서 처음에 어떤 걸로 시작을 했는데 어떤 거에 문제가 있어서 보완한 게 이거고 그거에 또 문제점을 보완한 게 이거고 그거를 어쩌고 저쩌고 한 게 이건데 마지막에 주장한 건 이거다. 약간 이런 감성으로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상 이해 안 가시면 오래오래 보셔도 되고 개념 질문 항상 하셔도 됩니다. 보겠습니다. 자, 뒤에서 제가 설명을 조금 더 써놨죠. 상업자본주의인데 유럽의 신학로 개척이랑 교육의 확대 등을 배경으로 성장했다. 그 다음에 절대왕정의 중상주의 정책 요 정도. 그 다음에 유통 과정에서 이익을 추구했다. 이거 선후관계 문제 나올 수도 있거든요. 상품의 생산보다 생품이라고 썼네. 이거예요. 이거 아니고 이거예요. 선후관계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상업자본주의 받고 그 다음에 볼 거는 산업자본주의 해서 얘는 연관되는 게 산업혁명. 산업자본주의니까 산업혁명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장장들, 부자들이 주도해서 성장을 했다. 그 다음에 얘는 생산 과정에서 이윤을 추구했다. 그 다음에 당연히 대량 생산을 했으니까 자유롭게 팔 수 있어야 돈을 잘 벌겠죠. 그래서 시장의 자유를 추구했다. 이거는 파악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다음에 수정자본주의 해가지고 19세기, 20세기 초 소수의 대자본에 의한 독과점이 강화되면서 나타난 시장 실패를 해결해야 된다는 이론이 증가했죠. 그래서 정부의 개입을 추구했다. 공공사업이니까 정부가 해야 되는 거고 사회보장제도 강화도 정부가 해야 되는 거니까 정책을 통해서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큰 정부를 추구한 게 수정자본주의. 큰 정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파악을 해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볼 거는 신자유주의인데 20세기 후반에서 정부의 시장 개입이 오히려 비효율을 초래한다. 그러니까 정부 실패가 나오지 않았냐. 그러니까 다시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지지하는 이론이 당연히 커졌겠죠. 그래서 정부의 시장 개입은 줄이되 기업 세금 감면, 노동시장의 유연한 강화, 복지 축소 등을 실현해야 한다 해서 정부는 개입을 줄이고 하지만 자유롭게 흘러가게 도와줘라. 최소만 도와줘라. 회조가 아니라 해줘라죠. 이거를 주장한 게 신자유주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혹시라도 내용이 오류가 있거나 잘못된 게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개인이 알아서 고쳐주셔야 돼요. 그 정도만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이죠. 이제 시험 범위 제가 3과목 대비해드렸는데 전부 종료됐습니다. 고생하셨고 남은 기간 동안 열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녹화 종료하겠습니다.